네, 안녕하세요. 586 전체주의 집단의 생명을 끝장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 보수공화 시민을 위해 기운나는 뉴스와 해설을 매일매일 전해드리려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세뇌탈출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주호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이 박선영을 위한 불쏘시개로 급속하게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냐? 뭐 좌고우면 할 거 없습니다. 조전역으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되더라도 됩니다. 자, 그래서 다짜고짜 가장 중요한 메시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정교조 아웃, 학교를 학교답게. 서울 세모풀 지부 운영위원을 모시고 세미나를 가집니다. 이 운영위원은 누가 될 수 있냐? 세모풀, 즉 세상 모든 풀뿌리 지금 매일 한 4만 명 되는 분들한테 메시지가 나가고 있어요. 이 세모풀 그 메시지를 받으시는 분들이면 다 운영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니시더라도 저희가 다시 이렇게 모실 수 있으니까 참가 신청 문자로 주시면 됩니다. 일시는 4월 30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서 5시, 장소는 조전역 캠프가 입주해 있는 이너빌딩 3층에 강당이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강당이에요. 거기서 모시고 합니다. 이 각 지부의 운영위원이 하는 일은 뭐냐. 일단 세모풀 지부는 서울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49개소가 설치되고요. 이건 나중에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조전역 캠프 49개 연락사무소와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 지부 운영위원이 하는 일은 뭐냐. 지부관할 세모풀 회원의 개인 활동을 독려합니다. 그리고 그 개인들이 전화, 문자, 카톡 등을 열심히 하시도록 또 만나서 같이 으쌰으쌰도 하고 커피도 먹고. 다음에 두 번째는 조전역 선거운동원을 발굴해서 선거 캠프에 추천해 줍니다. 때가 됐을 때. 그 다음에 조전역 선거 참관 감시인, 이거 한 6, 7천 명 모여야 돼요. 이 참관 감시인을 충원해서 운영합니다. 이것이 전부 각 지부 운영위원들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부 운영위원 한번 신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자원봉사자입니다. 무급입니다. 근데. 그래서 운영위원이 좀 고생을 좀 실컷 하실 분들 부탁드립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유공화국을 위해서. 자, 이주호 좀 이상한 행보예요. 이 사람은 일단 코미디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호루라기를 팽개치고 선수로 출전한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박선영 띄워주는 불쏘시개로 스스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아니 도대체 뭘 하자는지 모르겠어요. 작년 12월에 이 원로회의라는 이제 그 전직 장관들과 뭐 원로분들이 모신 그런 데가 있는데 이주호가 저보다도 어린데 왜 원로회의에 왜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새파란 전직 장관이에요. 이 사람 저보다 어리거든요. MB 때 교육부 장관을 했죠. 원로회의에 새파란 전직 장관으로서 교육감 후보를 면접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작년 12월에 면접 심사를 했어요. 그래서 조전혁, 조영달, 박선영, 최명복, 이대영 이렇게 서울 교육감 출마 의향자들이 작년 12월 플라자 호텔에서 이주호 이 원로답지 않은 원로를 뵙고서 저희가 저기 나가려고 합니다라고 공손하게 인사하고 아뢰고 심사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4월 11일 날 올해 서울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박선영과 밀착한 그런 그림을 연출을 했죠. 뭐 둘이서 단일화 룰을 100% 여론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 단일화 이거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 100% 여론조사.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결국 이주호는 박선영 띄우는 불쏘시개로 전락한 거냐. 뭐 하러 나온 거냐. 난 모르겠어요, 이유를. 그래서 오늘 그 이유를 추정해 보는 겁니다. 일단 박선영 후보는 지금 그 굉장히 심각한 고소가 걸려 있다라고, 저는 고소인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 후보는 3월 22일부터 교취업 불법 명단 포집 부정선거 당선자는 드루킹이나 김경수 같이 돼서 당선돼도 감옥행 갈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3월 22일 날 떠들었어요. 잠깐. 그런데 이 박선영 이 후보나 그 캠프의 화법의 문제가 뭐냐면, 자, 불법 명단 포집. 그러면 포집이라는 타동사의 주어를 적시를 안 해요. 부정선거,
부정을 누가 저질렀는지, 교체업이 저질렀는지, 조전혁이 저질렀는지, 강용석이 저질렀는지, 가세현이 저질렀는지 주어를 적시를 안 해요. 그런데 저 얘기를 계속하면 특히 보세요. 당선돼도 당선자는 드루킹과 김경수와 같은 그러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건 조전혁을 겨냥한 얘기가 되잖아요. 계속 반복해버리면. 그러니까 책임을 안 지고 정치적 낙인을 찍는 그런 화법을 써요. 저기가. 이거는 뭐냐면 인지오류를 유도하는 거거든요. 내가 언제 조전혁이 그 불법 저질렀다 그랬나요? 내가 언제 교취업이 불법 저질렀다 그랬나요? 내가 언제 박성현 대표가 불법 저질렀다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거든. 실제로 회의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타동사의 주어가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즉 따붙이기를 해서 인지 오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화법을 썼어요. 그러다가 3월 29일부터는 선을 더 넘었죠. 그래서 교체업 단일화 프로세스 자체가 불법 부정 폭력으로 물들어 있다. 근데 특이한 게 불법 부정 폭력에 의해서 아무도 아직 고소를 안 했어요. 점잖으셔서 그런가? 그리고 3월 29일부터 나는 사퇴했다라고 과거형으로 밝혔는데 4월 26일 현재 사퇴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허위 사실에 의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허위 사실 유포가 아주 심각해요, 저 사람이.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이후에도 또 계속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여론조사 때 2018 보수 단일 후보라는 경력을 쓰는데 저게 과연 맞는 경력이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선거법의 2018년에 유권 해석에 의하면 그러니까 나는 보수가 아니다라는 사람만 제외한 모든 사람이 참여한 가운데에 단일화가 돼야 단일화 과정이 결과가 아니라 과정 자체부터 그렇게 단일화돼야 단일 후보라고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보수 단일 후보. 그런 점에서는 단일 후보가 아니죠. 그 단일화 과정 때 다른 후보들이 잔뜩 존재했었고 마지막에 이제 조영달 후보인데 조영달 후보도 나는 보수가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적이 없을 거예요. 그냥 남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보수라고 할 수 없어, 저 사람 중도 보수라고 할 수 없어 이렇게 남들이 평을 한 거지 본인이 나는 보수가 아닙니다라는 공개적 발언이 없었다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후 보수 단일 후보라는 명칭이 힘들고 사실 그래서 2018년 박선영 후보 본인의 2018년 공보물에도 보수 단일 후보라는 명칭 대신에 중도 보수 후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명칭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면 이제 이주호가 지죠. 이 명칭 안 쓰더라도 이주호는 집니다. 박선영 씨가 인지도가 높으니까. 이건 완전 인지도 게임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주호 씨가 이제 박선영을 위한 불쏘시개가 오늘자로 된 건데 이주호 씨한테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었다면 이 박선영 씨랑 춤을 추기 전에 고소 내용을 조사했어야 돼요. 그 당연하죠. 고소 내용이 만약에 이거 말도 안 되는 걸 백모 박성현이나 이런 사람들이 박선영을 마녀 사냥했다라고 이렇게 쭉 검토를 해보니까 그렇게 결론이 나면 교체업을 비판해야죠. 백모 박성현을 비판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단일화가 된 조전혁을 비판하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박선영을 옹호해야죠. 교체업 비판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만약에 고소가 마녀 사냥이었다면, 마녀 사냥이라고 판단된다면 또 반대로 고소장 잘 읽어보고 그 가지고 있는 그 고소장에서 인용된 증거들이 전부 공개된 증거들이거든요. 무슨 거의 대부분이 공개된 증거예요. 그러니까 녹취록 회의 때 녹취록만 공개가 안 됐는데 그 내용은 고소장이나 그 고소장 기자회견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소가 진정성, 진실성이 있다면 박선영을 꾸짖고 조전혁 손을 들어줘야죠.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둘 다 안 하잖아. 둘 다 안 하고서 박선영을 덜컥 잡은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고소 내용에 대한 검증 확인 과정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주호 씨가 이제 출마를 결심을 하면서 4월 초경에 그건 저희가 고소가 처음 이뤄지기 시작한 게 4월 14일, 그 다음에 박선영 고소는 4월 20일, 그럼 늦어도 4월 21일쯤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 박선영 고소장 좀 보자. 나 지금 박선영 씨랑 퉁칠라 그러는데 좀 보자. 그러면 내가 이제 비밀서약 계약서, 비밀서약 그 확약서 받고 고소장을 설명을 해주고, 그때 자기가 변호사 하나 데리고 나와서 이런 공직선거법이나 형사 문제에 대해서 능한 변호사, 저 고소장 저 말 되는 소리예요. 그것도 안 믿어주면 저 이제 이 나이에 뭐 대질하긴 그러니까 저 간 다음에 박선영 후보 불러서, 혹은 박 후보가 좀 어려우면 박 후보 밑에 그 변호사, 실무 변호사 있어요. M 선생. M 선생 불러가지고 얘기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잘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 박선영 지지 분위기 돌다가 바로 해체해버렸죠. 저한테 그 전에 그 전직 대사님, 전직 장관님, 전직 총장님이 한 거 저한테 어필 받으신 다음에 이거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거든. 바로 그냥 어른들이니까, 점잖은 어른들이니까 해산해버렸다고. 지난 월요일 날 해산했어요. 서교연이요. 그분들 다 글 읽을 줄 아는 분들이거든. 그러니까 그분들은 저희가 고소장은 공개를 안 하죠. 근데 고소장의 기자회견을 무려 9페이지, A4 용지 9페이지에 걸쳐서, 고소장 본체가 20페이지인데 A4 9페이지로 기자회견문을 썼으니까 그 9페이지 보면 고소장 내용이 다 짐작이 가요. 정확하게. 그거 읽으시고 박성현이가 떠드는 소리 몇 개 듣고 저거 말이 된다. 진정성 있다. 그러니까 함부로 백모 얘기를 듣고 박선영, 앞에는 박성현 접니다. 박선영 편을 함부로 못 들겠다. 그래서 아마 그런 여러 이유로 서교연이 해산을 했다고요. 이주호도 당연히 그렇게 봐야죠. 고소장을 들여다 봐야. 왜 그러냐면 저게 다른 것도 아니고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뭐 이런 거라서 나중에 선거법으로 다칠 후보의 손을, 그 정을 알면서도 그 선거법에 문제 있다는 정을, 고소가 이미 붙어 있는 상태니까 20일 날 고소가 들어갔으니까 지금 박선영과 같이 춤을 추고 시작한 게 26일, 27일이거든요. 오늘. 그러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이주호 씨가 확인 안 하고 박선영과 춤을 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드디어는 여론조사패를 받아서 불쏘시개로 스스로를 전락을 시켰죠. 그러면 전직 장관쯤 되는 사람이 왜 이런 식의 행태를 보이죠? 뭐가 있나? 라고 목적과 배후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요, 이해관계를 따져봐야 돼요. 자, 조전혁이 당선되면 누가 이익 보는데, 조전혁이 당선되면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 지평이 발생해. 이게 오족 콤비, 오세훈 조전혁 콤비가 등장합니다. 서울이라는 대한민국 정치 1번지에서 상당히 대중적 기반이 있는 시장과 교육개혁에 관해서 대중적 인지도와 에너지를 갖고 있는 교육감이 딱 콤비를 이루게 돼요. 조전혁은 이미 오세훈의 파트너입니다. 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불과 서너 달 전까지 했잖아요. 오세훈의 교육 파트너가 조전혁이에요. 그러니까 조전혁이 당선되면 5조 콤비가 뜨면서 조전혁은 조전혁대로, 오세훈은 오세훈대로 입지가 강화돼요. 그런데 조전혁이 낙선 혹은 불출마하면 5조 콤비는 유산돼 버리고 오세훈은 그냥 17개 광역단체장 중에 한 명이 돼요. 그럼 합리적 의심은 뭐냐? 5조 콤비를 유산시키고 오세훈을 날개를 꺾고 조전혁을 날개를 꺾기 원하는 그런 사람이나 그룹이 있냐? 있습니다. 이 윤석열 국힘 언저리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럼 이주호 본인 혹은 이주호의 배우가 그런 사람 아니냐 이거지. 그런 사람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당신이 전직 장관이라는 사람이 이런 황당한 처신 하냐 이거지. 그래서 이주호 씨한테 묻는 거예요. 이주호, 네 배우가 누구야? 이주호, 네 배우가 누구냐니까.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배우가 있다면, 만약에 이 계산이, 이 추정이 맞다면 이거 뭔 거냐면 결국 교육이 개판 나든 말든, 교육감 선거에 조희연이가 이겨서 교육감 선거가 개판 날든 말든 오직 하나의 목적.
조전혁을 낙선시키거나 혹은 불출마시키면 된다. 라는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정치 공작, 정치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합리적 의심이죠. 왜냐하면 이주호 씨가 담백하고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 보세요. 이런 마음으로 나왔다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담백했더라면 이런 마음이었을 것이다. 어떤 마음이냐. 보니까 단일화가 잘 안 돼. 조 의원은 물리쳐야겠어. 근데 내가 그래도 전직 교육부 장관이니까 내 레이블을 잘 띄우면 내가 어떻게 판을 정리하거나 내가 직접 출마해서 잘 그 선거를 승리로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일단 떨렁떨렁 순진하게 해서 예비후보 등록했어. 몇 명한테 물어보고 주변에. 등록을 했는데 한 4일 만에 11일 날 예비후보 등록했는데 14일 날 조영달 고소가 빵 들어가는데 백모, 박성현 등 조영달 고소자들이 그 고소 기자회견문에 뭐라고 써있냐. 박선영은 더 혐의가 무겁고 심각하기 때문에 2차 고소에서 박선영은 다룹니다라고 기자회견문에 써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야, 이게 뭔 일이 진행됐던 거야? 하고 이제 만나서 무슨 일 진행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었어야 돼요. 왜냐면 너무나 중요한 일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나를 계산을 해야 되잖아. 물어보는 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희한테 자료를 요구하거나 저희한테 문의를 하거나 저를 인터뷰하거나 하나도 없었어요. 저희 쪽은. 다른 데도 없어 그런 거. 그러고 나서는 5월 20일 날 박선영 고소하면서 이거 다 사정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4월 20일 날 4월 26일 날 박선영과 의 춤을 시작을 해서 4월 27일 날은 드디어 박선영과 같이 우리는 100% 여론조사 단일화 하기로 했습니다. 해서 박선영의 불쏘시개로 들어가 버렸다. 그 아공회로. 그러면 이거는 딴 생각이 있는 거 아니야? 진정성이 없잖아요. 진정성 있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건 배후가 있다 이거예요. 혹은 의도가 있다. 그 의도는 아무리 다른 걸 찾아봐도 안 보여. 그 의도는 뭐라고 합리적으로 추정이 되냐. 오세훈 조전혁 콤비, 오조 콤비가 등장하는 것을 가로막겠다라는 정치적 계산이다. 굉장히 지저분한. 목표는 교육감 선거 개판 나도 좋다. 교육이 개판 나도 좋다. 오직 하나의 목적. 조전혁의 낙선 혹은 조전혁의 불출마를 달성하면 된다. 그래서 박선영이란 카드 쓰겠다. 이거죠. 오직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게. 그렇게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참 이상한 관점이 이주호 당신 머릿속에 있는 건지 아니면 당신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배우의 머릿속에 있는 건지 혹은 아니지. 이주호 다시 물을게요. 이주호 네 배우가 뭐야? 자, 참 한심합니다. 한심해요. 이럴 때는 좌고우면 할 거 없어요. 일단 내리 빼야 돼요. 그냥 엑셀 밟아서 쫙 가야 돼요. 220만 고지. 대깨조. 대가리가 깨져도 조전혁 220만 고지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학교를 학교답게 청결 아웃. 자, 이 세모풀 아까 세상의 모든 풀뿌리. 세모풀은 조전혁 당선 교육개혁 공명선거를 위해 서울에서 시민활동을 하실 지역활동가. 아까 그 세모풀 49개 지부 운영위원 되실 분. 이런 분들은 모세요. 많이 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자금도 좀 많이 보내주시고 참 고달픕니다 지금. 자, 마지막으로 세뇌탈출 자유구독력 부탁 말씀 올립니다. 세뇌탈출은 처음 게시될 때는 광고가 붙지 않습니다. 운이 좋으면 하루 만에, 운이 나쁘면 한 일주일 열흘 지나서 광고가 붙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